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다시 돌아왔지만 이분들에게 봄은 아직도 2014년 4월 16일에 멈춰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이죠. 세월호 가족들은 그동안 팽목항에서, 광화문 거리에서, 그리고 또는 국회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월호 가족들, 지난 1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수연 아빠 박종대 씨에게 전해 들어봅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종대입니다. 예. 자, 참 세월이 빠르네요. 예. 예,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자,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아이에 대한 미안함감도 있었고 또 업무 부정응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작년 7월 말 회사를 그만두었고요. 지금은 이준서 선장 등 항소심 사건, 그다음 정혜진 항소심 사건,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진상규명과 관련된 정리해야 될 일 등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연 군의 누나도 동생 생각 때문에 법학과를 지원했다. 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 다른 이제 어떤 해경이라든가 이 정부에서 어떤 당연히 구할 수도 있었던 네. 그런 부분, 구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평상시에 어떤 좀 의문과 또 그다음에 어떤 엄중한 책임감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법학과 지금 지원해가지고 지금 법학 들어서 첫 발을 뛰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따님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을 좀 바꿔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수현 군. 예. 참 요즘도 생각 많이 나실 텐데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저는 줄곧 이렇게 얘기하죠. 저에게 수연이는 친구이자 동지이자 삶의 기둥이다 라고 얘기를 항상 합니다. 수연이는 아주 어려서는 공룡을 많이 좋아했고 조금 자라서는 남이 듣든 듣지 않든 항상 음악 이야기하는 것만 뺀다면 어디 내놔도 항상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아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릴 때 공룡을 좋아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집에 있는 어린이도 참 같은 친구인데 예. 자, 아버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예, 자, 우리 수연 군 언제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글쎄 항상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아주 심하게 생각날 때는 깊은 밤 아니면 아주 이른 새벽 이때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딱 눈을 뜨면 수연이가 방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죠. 네. 하지만 역시 빈 방임을 확인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고독하고 씨름을 합니다. 제가 좀 눈물이 많은 편에서 많이 울곤 합니다. 예. 예. 자, 오늘 4월 16일입니다. 예. 또 아내와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힘들게 얘기했던 거는 수연이가 보고 싶다는 얘기 하나 하고, 예. 그동안 또 1년이 지나면서 어떤 이 정도 되면 어떤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되는데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그 점, 그리고 앞으로도 무척 힘들게 가겠다는 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원통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참 1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진상규명 하나도 없고, 그렇죠. 또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그 생전에 작성했던 버킷리스트를 또 아버지께서 대신 실현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 지금까지 아들이 갖고 있던 꿈 어디까지 실현하셨습니까? 아마 수연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작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작곡, 일본 여행, 뮤지션 사인 받기 한 14개 정도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아직 못한 건 한 11항목 정도 되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버킷리스트를 보면서도 참 아들 생각이 많이 나시겠네요. 예, 많이 납니다. 버킷리스트를 보다 보면 부모님 효도 여행 보내드리기, 아, 그렇군요. 아빠 수제 기타 만들어 드리기 이런 것을 보면 특히 더 많이 생각이 나죠. 아, 저 아버지에게 수제 기타를 왜 만들어주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 수연 군이.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첫 직장을 갖고 첫 월급을 타가지고 거기서 상당한 돈을 털어가지고
제가 꽤 고급 기타를 샀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마 좀 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네. 좀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젠가 좀 알게 돼가지고 예, 예. 더 가슴이 더 아픕니다. 예. 아, 참. 아드님 얘기 들어보니까 참 착한 아들이었네요. 예, 저한테는 착한 아들이었죠. 네. 너무나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예. 또 효심이 깊었던 그런 네. 아들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중에 특히 이제 수현군이 단원 중학교 때부터 활동했던 밴드 공연 예, 예. 20번 뛰기 뭐 이런 리스트도 예. 실천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런 말씀 들었어요. 예, 뭐 티켓 예매와 관련돼서 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어허. 다음날 취소시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살려고 하는데 또 못 사게 하는 그 기회를 또 박탈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사가지고 또 그 다음날 또 이제 그 취소시키고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표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현장에서 다 사가지고 그 표가 없어서 네. 관객이 다 못 들어갔던 그런 상황까지 갔으니까 뭐 어린 아이들의 꿈을 그냥 하는 건데 그건 뭐 정치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이념적이지도 않는데 예, 그걸 예.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그 과정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혹시 이제 그런 네. 모습을 삐딱하게 보는 시선도 있지 않았나요? 또 그 과정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도 뭐 받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구체적으로. 지난해 여름 예. 어느 날 강남에서 그 택시를 탔는데 네. 그 어떤 택시 기사님이 저는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네.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월호 부모들 너무들 한다. 이제 돈 많이 받았으니 회사는 안 갈 것이냐. 뭐 저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심한 상처를 받곤 하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들의 노력을 네. 세상이 더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팽목항과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 일주기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일부 부처 장관들만 뒤늦게 행사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그분들이 여기에 오시려면은 적어도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몇 가지는 있다. 뭐냐면 예. 우리들한테 그리고 국민들한테 보여주었던 그 행태는 사실상 정상적이고 객관적이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뭐 조사특위 출범과 관련된 문제, 그 사과 부분은 반드시 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렇게 오시는 게 아이들을 모욕하는 거죠. 예, 예. 자, 오늘 하루 제가 감히 뭐 상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참 힘든 하루가 되실 것 같네요. 예. 자, 이 시간 아들 수현 군에게 말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 수연아, 우리가 이별한 지 벌써 1년이나 되었구나. 너에게도 아빠에게도 참으로 서럽고 모진 세월이었다. 이 서러움을 풀기 위해 1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뛰어다녔지만 아직도 너의 그 원통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굳게 약속한다. 반드시 파고 캐낼 것이다.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아빠에게 영감을 다오. 그때까지 아빠를 믿고 기다려라. 사랑한다, 아들. 예,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또 수현 군이 가지고 있던 꿈들 아버님께서 끝까지 다 이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중 한 분이죠. 수현 아빠 박종대 씨였습니다.